네, 목요일 순서 환경이 미래다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생활 속 환경운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환경이 미래다. 오늘도 부산 환경운동연합의 전구슬 부장과 함께합니다. 전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일어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예.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 컴퓨터, TV, 냉장고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전기를 사용한다는 전자파도 좀 있고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전자제품들은 우리 일상생활을 너무 편리하게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없이 산다는 것 또한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전자파에 대해서 좀 알고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전자파의 원래 명칭은 전기자기파로서 이것을 줄여서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파동으로서 서로 직교하여 존재하며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유기되면서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예. 쉽게 설명해서 각종 전기 제품 주변에 흐르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물속은 물론이고 강철처럼 단단한 것도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전자파의 전기의 흐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존재하므로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공간에 전자파가 존재합니다. 어떤 공간이든 전자파가 있다. 예,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좀 준비를 하셨군요. 네. 전자파는 주파수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요. 주파수가 높은 순서대로 분류하면요.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X선, 사우나에서 설치된 적외선,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 휴대폰, TV, 라디오의 전파, 가정용 전원에서 나오는 교류 전기 등이 모두 전자파입니다. 예. 가정용 교류 전기는 1초에 60번씩 극성이 바뀌기 때문에 60Hz의 저주파 전자파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태양광선도 전자파에 속하는데요. 태양광선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등으로 나누는데 이 가운데 자외선은 피부암을 비롯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전기, 전자제품, 방송국, 위성방송, 각종 레이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파 이용 설비와 기기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기존 이동 서비스의 5G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생활 전반에 걸친 전파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생활에 이렇게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이 전자파, 인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연구 내용이나 또 영향에 대해서 준비하신 것도 있죠? 네, 맞습니다. 1979년 미국 덴버 지역에서 진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 예. 고압선로 주변 40m 이내에 살고 있는 어린이 가운데 백혈병으로 사망한 어린이가 다른 지역에 비해 3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연구 이후 전자파가 백혈병과 소아암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대학에서 2007년도에 어떤 직업 여성의 하루 생활을 추적하면서 전자파 노출 정도를 측정한 적이 있는데요. 이 조사 결과 휴대전화나 무선 공유기 등 고주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서도 전기 장판, 헤어드라이기, 지하철, 진공청소기, 컴퓨터 등 하루 평균 2.15mgauss의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예. 측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출 수준은 국제암 연구기구에서 수년간 역학 연구를 통해 어린이 백혈병 발생 위험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수준이 2에서 4mgauss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크게 열작용과 비열작용 그리고 자극작용이 있습니다. 열작용은 주파수가 높고 강한 세기 전자파에 인체가 노출되면은 체온이 상승해서 세포나 조직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열작용은 미약한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요. 예. 자극작용이란 주파수가 낮고 강한 전자파에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유도된 전류가 신경이나 근육을 자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 전자파를 관리하는 기준도 있다면서요? 네.
전자파 이용의 급증으로 전자파의 인체 유해 가능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면서 2011년 5월 휴대전화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 이후로 불안감은 더 증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0Hz에서 300GHz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지국을 설치할 때 전자파 세기 측정을 의무화해 인체 보호 기준을 넘지 않도록 규제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측정값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인체 영향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가 IT 강국 명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미약해서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그럼에도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면은 인체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잠재적인 위해 요인에 대해 사전주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실제 선진국에서는 전자파를 국민 건강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런 전자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네, 일반적으로 어린이나 청소년은 신체적인 미성숙으로 인하여 어른보다는 전자파에 더 취약하고 민감할 수 있으므로 WHO에서는 사전 예방주의 차원에서 어린이의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통화할 때 얼굴에 기기를 조금 떨어뜨리거나 이어폰을 사용하고 통화는 가능한 짧게, 통화가 길어진다면 왼쪽 귀와 오른쪽 귀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안테나 수신 표시가 약하면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멀리 떨어뜨리고 좀 잠잘 때는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많이 두시는데요. 예. 머리맡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전자레인지, 전기장판, 헤어드라이기 등 가전제품 사용법은 가전제품과 30cm 이상으로 거리를 두면 밀착했을 때보다는 10분의 1 수준으로 전자파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눈은 민감한 부위이므로 전자레인지 속 들여다 보이지 않기, 전기장판 위에 담요를 깔고 온도를 낮게 유지하기, 온도 조절기는 멀리 두기, 헤어드라이기는 사용시 커버 분리하지 않기,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전원코드 뽑기 등으로 전자파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세도 좀 아끼게 되고요. 코드 뽑아 놓으면은요. 전자파 위험에서도 좀 해소가 된다고 하니까 반드시 좀 꼭 화재 예방도 되고요. 예. 여러 좋은 점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